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능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서 빠르게 확인하고 또는 그 데이터를 다른 곳에 가져가서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바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링 기능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고,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할 수 없는 기능들을 하게 해주지만 사용자가 조금 더 알아야 되고 명시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지잖아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것인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엑셀에서는 목록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첫 줄에 그러니까 지금 1행이라는 뜻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첫 행에는 필드명만 와야 되겠습니다. 필드명이 뭐냐면 지금 A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주문 코드, 여기는 주문 1, 여기는 분류, 이렇게 이름을 정해 놓았는데 이 이름을 필드명이라고 하고, 이 관련된 필드끼리 모아놓은 것, 주문 코드는 이렇게 J01인데 주문일은 6월 1일이고 진 종류이고 평일에 들어오고 그것도 요일은 금요일이다. 이 5개의 데이터 전부 다가 하나의 주문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렇게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게 되면 필드명이라는 용어 그리고 레코드라는 용어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에는 필드명만 올 수 있고 두 번째 행부터 필드명에 해당하는 값, 필드 값이라고 하는데 그 값들을 쭉 적어줍니다. 레코드들도 관련된 레코드, 우리 온라인 사이트의 주문 내역, 아니면 다른 회사의 주문 내역, 아니면 또 우리 학교의 교사들의 정보, 이렇게 관련된 글이 모아놓으면 바로 그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엑셀에서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연속된 영역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10행에서 나중에 뭔가 내용을 넣으려고 추가하려고 비워뒀습니다. 그리고는 못 모르고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유는 내가 여기 B5에 셀 포인트를 두고 Ctrl A 눌러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블록 칠해져 있는 거, 지금 요거는 단축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록 씌워져 있는 것, 이 부분을 뭘로 인식한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인식합니다. 지금 10행이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밑에 거는 같은 데이터베이스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하게 되면 열외가 되니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기에 C열을 전부 다 비워뒀다면 A, B열까지만 데이터베이스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DE는 작업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부터 어떻게 연속된 데이터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합니다. 10행 다시 지워서 Ctrl A 눌러 볼게요. 블록 잡혀지죠. 원래 Ctrl A는 시트 전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있으면 어떻게 연속된 데이터가 있는 곳까지 범위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필터 기능 한번 써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 필터를 설정하려면 셀 포인터의 위치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셀 포인터를 목록에 두고 작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 곳에 아무 내용도 없는 곳에 두고,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기능들은 모두 데이터 탭에 있거든요. 데이터 탭에 자동 필터 설정해 볼게요. 띵 이라고 얘기하죠. 짜증나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싶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셀 포인터를 두고 여기서는 아무데나 어디든 두고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 셀 포인터를 두고 작업해야 된다. 자, 데이터베이스 셀 포인터를 두고 데이터 탭 정렬 필터 그룹의 필터, 이 깔때기처럼 보이죠? 우리 왜 깔때기에 이렇게 입구가 좁은 병에 물 같은 거 부을 때 깔때기 걸러놓고 쭉 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원두커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깔때기, 종이 깔때기에다가 원두커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걸러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터 클릭했더니 일행에 무언가 아이콘이 생겼습니다. 아, 잘못했어요. 자, 요것들이 바로 지금 너네들 여기 이 필드마다 필터가 설정되어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말에 들어온 잠시만요. 하려는 게 주말에 들어온 진 종류의 주문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자, 여기 주말이라 하면 요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요일이 섞여져 있잖아요. 쭉 뒤에도 한 200 몇십 개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 주말인 것, 그리고 그것도 진 종류인 것만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걸어 갑니다. 자, 분류 옆에 있는 아이콘 클릭, 그리고 여기 모두 선택이라고 밑에 보면 스웨터, 원피스, 진, 티셔츠. 자, 여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종류가 4종류인가 봐요. 이 중에 나는 자, 한 개씩 클릭하기 귀찮으니까 모두 선택 클릭하면 다 해제. 여기서 나는 진 종류만 보겠어. 그리고 확인. 어때요? 진만 걸러졌죠. 자, 왼쪽에 행 번호를 보면 1행, 2행, 6행? 이 다음에 6이 아니죠. 3, 4, 5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엑셀이 숨겨줬다 이겁니다.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1000개의 레코드가 있을 때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레코드가 3개야. 그걸 너희가 눈으로 쭉 훑어가면서 찾는다는 거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빨리 뽑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 지금 현재 진만 걸른 상태에서 또 거르는 겁니다. 자, 뭐냐면 주말이니까 요일을 걸러야 되겠죠. 요일 선택하고 자, 모두 선택 해제한 다음에 이 중에 나는 일요일과 토요일 여러 가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 어때요? 250개 중에 주말에 들어온 진 주문 코드는, 주문 내역은 별로 없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 대량의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을 때 바로 필터링 기능을 이용을 한다. 자, 내가 필터를 설정했다가 해제하고 싶을 때 나는 요일만 해제하고 이번에는 주문 일로 무언가를 더 필터링 하고 싶어 라면, 자, 요길 옆에 아이콘 모양이 변했는 거 보입니까? 삼각형이었는데 무언가 필터링이 되어 있다면 아이콘 삼각형 옆에 역시 깔때기 아이콘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요일, 그리고 요일에서 필터 해제해 주라. 클릭하니까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씩 없애고 또 주문 코드를 또 필터를 건다거나 얼마든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나는 필터가 많이 설정되어 있는데 한 개씩 하기 귀찮아. 모두 다 지울 거야. 라면 도구 모음 중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면 지우기, 깔때기다, 삭제하라. 한꺼번에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아예 이젠 자동 필터 기능을 쓰지 않을 거야. 라면 여기 필터 회색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라고 꾹 눌러져 있죠. 필터 눌러주면 필터 기능 자체도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정렬하는 거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우리가 데이터 같은 걸 정렬할 때 나는 이 주문일을 거꾸로 지금 6월 1일부터고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아마 6월 30일까지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나는 최근 주문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장난 아니겠죠. 이때 내가 정렬하고 싶은 대상 필드 값 하나를 선택하고 데이터 또 탭에 가나다 순, 하파타 순
입니다. 아이콘. 이거 엑셀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잘해서 물건을 잘 파는가 보여주죠. 미국이라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A에서 Z, G에서 A로 되어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 판매하면서 기억에서 히읗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나는 내림차순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나는 진 종류 중에 진 종류가 아니고 이거를 분류를 진끼리 원피스끼리 스웨트끼리 다 모으되 주문일이 빠른 것부터 모여지게 정렬하고 싶어. 자, 이 두 개의 아이콘은 정렬 기준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에 있는 두 개 보이죠? 클릭. 자, 나 주문일을 우리가 주문일부터 아니었어요.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진 종류, 종류별로 주문일.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분류. 이거는 뭐가 될지는 내가 최근에 사용한 옵션에 따라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분류를 오름차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되 기준이 하나가 아니죠. 추가, 기준 추가 버튼 클릭. 다음 기준은 주문일을 그것도 최근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로 정렬해 주라. 자, 이렇게 기준 추가를 계속 눌러서 또 요일별로 또는 필요 없는 기준은 삭제해도 됩니다. 일단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스웨터 쫙 모였는데 주문일이 30, 28, 27 쫙 정렬이 되죠.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는 요일을 일로 할수 목금토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이거요. 요일 하나 찍고 가나다 순하면 우리나라의 말은 기역 니은 디귿 순이니까 금요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예전에 반 이름이 1반, 2반, 3반이 아니라 송죽, 매낭, 구경, 근동 이렇게 됐어요. 난초 뭐 이런 거 국화 이렇게 반 이름이 특이했거든요.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 반번호 순으로 이름 순으로가 정렬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한 개의 필드라 하더라도 이 도구 모음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오른쪽에 정렬 대화상자 불러서 해야 됩니다. 자, 정렬 기준 요일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데 오름차순, 내림차순 아니고 사용자 지정 목록 언젠가 봤었죠. 아마 엑셀 두 번째 시간 아니면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쭉 채워주잖아요. 자, 여기 중에 일월 하수 목금토 순으로 정렬해 주라 입니다. 참고로 나는 새 목록해서 우리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추가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회사의 부서명을 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이런 순으로. 그래서 그 부서 순으로 정렬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에 목록 항목에 부서 이름을 총무부, 관리부 이렇게 목록을 추가 버튼 눌러야 되죠. 눌러서 목록을 만든 후에 클릭해주면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월 하수 목금토 순으로 정렬할 거니까 정렬하고 확인,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렇죠. 일월 하수 목금토 정렬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게 정렬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는 자동 필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정렬 많이 하다 보니까 필터를 설정한 후에 주문 1에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필터 한번 볼게요. 후원금 시트에 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후원금 시트에는 이미 필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후원금을 50만 원 이상 100만 이하 낸 사람만 누가 냈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후원금이니까 후원금 필드에 가서 클릭. 자, 여기 숫자 필터에 가보면 아주 우리는 좀 전에 똑같은 거, 이 중에 똑같은 것만 골랐잖아요.
숫자 필터에 가보면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것, 해당 범위. 우리가 얼마 이상이었냐면 50만 원이니까 50, 100, 1000만, 10만. 그리고 얼마보다 100만 이하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확인. 그렇죠. 이 사람들이 냈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에 대해서도 역시 필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소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 자, 지금 우리 엔드로 해볼게요. 자, 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냈으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 찾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 안에 서울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소 필터에 가서 텍스트 필터 중에서도 어떤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 어떤 거? 서울. 확인. 그렇죠. 얘들만 뽑아져 나옵니다. 걸러졌는 거 다 지워보죠. 한꺼번에 지우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기수에 보면 일부러 색깔 조금 넣어놨어요.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자, 기수에 가서 나는 색 기준으로 우리 지금 간만으로 했잖아요. 근데 셀에 들어있는 셀의 채우기 색깔로도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 기준 필터 그리고 파랑색 어때요? 파랑색 칠된 레코드만 딱 모아서 볼 수 있죠. 자, 역시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날짜 필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4월, 5월 동안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목록만 찾아보고 싶다. 이거죠. 자, 날짜에 가서 날짜 필터 역시 며칠 이전, 며칠 이후, 오늘이 언제든 내일 거, 오늘이 언제든 어제 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자, 해당 범위에 가서 언제 자, 날짜를 2020년 아까 내가 얼마라고 했더라? 예, 4월 5월이라고 했죠. 자,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확인. 없네요. 자, 마음이 바빴습니다. 2020년이라고. 자, 날짜 필터 다시 갈게요. 해당 범위 2019년 19년 네 했더니 쭉 나왔습니다. 정말 자동 필터는 정말 자동이죠. 우리 오토라고 하잖아요.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 필터의 단점은 뭐냐면 좀 전에 봤듯이 거르니까 점점 레코드 개수가 줄어들죠. AND 조건으로만 걸을 수가 있습니다. OR 조건을 포함해서 걸으려면 자동 필터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고급 기능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를 사용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고급 필터 조건을 직접 만들 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VLOOKUP 기억납니까? VLOOKUP 범위를 얘기할 때 내가 90부터 A, 80부터 B 이렇게 점수를 줄 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무조건 오름차순 정렬. 그리고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10이 의미하는 거는 10 이하가 아니라 10부터 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표를 만드는 작업을 내가 할 줄 모르면 VLOOKUP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고급 필터 기능이 그래요. 고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직접 작성할 수 없다면 고급 필터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만들려면 요 규칙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고급 필터는 조건표를 만들 때 목록,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분리된 곳, 그러니까 최소한 한 행 또는 한 열 떨어져 있어야 된다 얘기겠죠. 그리고 첫 행에만 첫 행에만 필드명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입니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첫 행에만 필드명을 적을 수가 있고요. 둘째 행부터는 조건만 입력합니다. 자, 위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고급 필터 조건표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보면 표인데요. 첫 번째 행이 전부 다 뭡니까? 다 필드명이죠. 여기는 필드명 적는 곳이잖아요. 여기 필드명만 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다 이렇게 넣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첫 번째에는 필드명만 입력한다. 그 대신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내가 뽑아내고 싶다. 조건은 둘째 행부터 넣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자, 여기가 첫 행이고 둘째가 조건입니다. 자, 여기도요. 필드명이고 조건. 어떻게 세트다? 밑으로 세트입니다. 이렇게. 직업이 회사원이다. 나이가 30보다 작다. 자, 여기서 또 있습니다. and 조건은 같은 행에, or 조건은 다른 행에. 뭐지? 이거 뭐지? 나는 이거 고급 필터 소개할 때마다 정말 엑셀 만든 사람이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 자체를 자기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볼게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이 필드의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것만 적지? 앞면 있죠. 우리가 count if 함수의 조건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크다 30, 그죠? 아니면 같다 홍길동.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자부터 먼저 적었잖아요. 근데 이 고급 필터의 조건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조건은 비교 연산자와 값 형태여야 한다. 비교 연산자 값, 비교 연산자 값. 그런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는 연산자는 생략하고 값만 명시해라. 왜? 는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소개할 겁니다. 수식 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식을 또 이용할 때는 또 여러분이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배워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공무원이야 할 때 이렇게 는을 적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이해가 됩니까? 직업이 공무원, 직업이 회사원, 나이가 20 이상, 나이가 30 미만인데 이 두 가지 비교해 볼까요? 조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조건 두 개가 행이 다르네? 같은 조건, and 조건은 같은 행에, or 조건은 다른 행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요 두 개의 조건이 행이 다르니까 어떻다? or로 묶이는구나. 자, 여기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나란한 행이 있죠. 어떻게 묶인다? and로 묶인다. 해석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다?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직업이 회사원인 사람만 골라보고 싶다 이거죠. 공무원이거나 회사원. 그러니까 행을 바꿔서 표현한 거고. 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두 열로 표현해도 되지만요. 어차피 필드명이 똑같죠. 직업이 공무원, 직업이 회사원인데 두 조건이 줄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두 조건이요. 그래서 5월이구나가 되고요. 자, 나이가 20 이상 30 미만은 하나에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다 적으면 5월 조건이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20 이상 있고 나이가 30 미만이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거. 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직업이 공무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사람. 나란하니까 and죠. 직업이 공무원이면서 인천에 사는 사람. 두 조건이 줄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5월이네.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말입니다. 공무원 중 서울이나 인천에 사는 사람은 누구야? 궁금하다는 거죠. 이렇게 궁금하다면 내가 직접 공무원 서울, 공무원 인천, 직업 지역 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필터링 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는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베이스냐면 차주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아마 자동차 차주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뭐 또 다른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원하는 거에 뭐냐면 경기 지역의 차주 중, 경기도 지역의 차주 중에서 전문직이거나 월 수입이 400 이상인 사람만 누군지 뽑아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럼 내가 지금 이 조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고급 필터 표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경기 지역인데, 자, 필드 이름이 지역이죠. 지역이 어디라고요? 경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 필드 값을 보면 경기도가 아니고 그냥 경기만 있죠. 그래서 경기. 다음 차주 중에 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자, 내가 원하는 조건은 전문직이지만 직업이 전문직이겠죠. 그러니까 필드명은 첫 행에만 적는다 했고, 그리고 전문직. 자, 경기도에 있는 전문직 차주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월 수입이 400 이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질문, 자, 월 수입이 400인 사람은 경기도에 사는 사람인지 그냥 월 수입이 400 이상인지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된 사람으로서는 경기 지역의 차주 중 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전문직, 경기 지역의 월 수입 400 이상인 조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직업이 전문직, 그리고 월 수입은 필드명이 월 수입. 근데 5월이잖아. 이거 나니까 줄을 바꿔야 되겠네. 400 이상이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틀린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경기 지역의 전문직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행위는 여기밖에 없죠. 월 수입이 40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월 수입이 400 이상이라는 조건에는 경기 지역이든 직업이 뭐든 아무 조건이 없죠. 그래서 자꾸 경기도래. 경기 지역의 400 이상이 아니어도 뽑힙니다. 충북이든 경남이든 서울이든 월 수입이 400 이상이면 다 필터링 돼서 뽑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적어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경기 지역의 월 수입이 400 이상 이거나 경기 지역의 전문직, 요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여기에 뭘 적어줘야 된다? 경기. 자, 이렇게 표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제 고급 필터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이에요. 다음 역시 셀 포인트는 어디에?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보면 고급. 우리 벌써 고급 기능인 거예요. 자, 고급에 가니까 셀 포인트를 여기 두고 왔기 때문에 개미가 자동으로 기억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범위, 연속된 범위 데이터베이스 잡혔고, 가끔 이 범위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돼요. 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네요. 네. 자, 여기에 엑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용어 대신에 목록이란 이름 보여주고 있죠. A1에서 G100일까지. 다음 조건 범위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건 범위에 지금 범위가 자동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엑셀이 알아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못된 게 나올 거나 아니면 처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 있을 겁니다. 아마 전에 했던 작업이 남아 있던 것 같아요. 자, 범위를 잡아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깔끔하게 틀렸다면 지우고, 범위를 잡을 때 이 필터 조건 표를 잡는데 반드시 첫 행이 필드명이 되게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있는 곳까지 잡아서, 자, 그 다음 지금 세 번째 복사 위치가 희리끼리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자, 결과를 출력할 때, 보여줄 때 우리가 자동 필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데이터베이스 내용에서 숨길 건 숨기고 원하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보는 것만 만족한다면 요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좀 전에 자동 필터와 똑같이 돼요. 해볼까요? 이렇게요. 그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로 뽑아내고 싶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해볼게요. 자, 지우기 하겠습니다. 다 나타났죠? 그럼 다시 셀 포인터 데이터베이스 두고 고급 그리고 목록 범위 제대로 잡혔고 조건 범위에 갔더니 아까 전에 했던 범위 그대로 맞죠? 많이 틀렸다면 지우고 다시 드래그. 마지막 다른 장소에 복사. 원래 데이터베이스 말고 다른 곳에 복사하고 싶다는 거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고 복사 위치가 역시 이전에 남아있던 데이터가 있어서 개미가 막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자, 나는 어디에 복사하고 싶으냐면 지웠습니다. 고급 필터 결과 밑에 여기다 복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사하고 싶은 시작 위치에 가서 클릭. 자, 결과를 표시하고 싶은 곳 시작 위치만 찍어주면 그 밑으로 옆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기 I9인가요? 예. 아이고 아이고네. 아이고 셀 밑에 이렇게 지금 내용이 있죠. 자, 고급 필터 기능으로 필터링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싹 다 지워집니다. 일부러 보여주고자 남겼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그죠? 내용이 사라지니까 혹시라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뽑아졌죠. 컨트롤 C 해서 다른 데 가서 컨트롤 V에서 또 다른 분석을 위한 작업을 해도 좋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기능 가볼게요. 얘는 좀 전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고급 필터 표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았습니다. 근데 모든 필드가 다 나오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런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의 지역과 직업과 월 수입만 궁금한 거예요. 이럴 경우에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지? 지역이고 직업이고 월 수입이니까 이거 날리고 요것만 놔두고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해도 돼요. 편집을 통해서. 하지만 애초에 고급 필터링을 쓸 때부터 내가 원하는 필드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또 준비 작업이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조건표 일부러 아까 전에 만들어 뒀던 걸 활용할 거예요. 이거랑 이제 추가로 필요한 게 뭐냐면 좀 전에는 여기에 필드명을 따로 입력한 적이 없죠. 자동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나 내가 특정 필드만 원한다면 원하는 위치에 필드명 이름을 직접 나는 지역과 직업과 월수입 이게 좋은 게 필드 이름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엑셀이 알아서 찾아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월수입이 더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월수입을 나중에 표시하고 싶어. 그러면 월수입을 세 번째 적으면 됩니다. 요까지 준비 작업을 한 번 더 하고 시작합니다. 순서는 언제나 셀 포인트를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데이터 탭에 고급 범위 맞고요. 조건 범위 저기 아니죠. 바뀌었잖아요. 지우고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웠습니다. 맞아요. 그죠? 착각했어요. 여기 결과가 여기고 조건 범위 여기 맞아요. 안 지워도 됐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설명할 게 한 가지 더 나왔네요. 분명히 나는 I3에서 K5까지 범위를 잡았어요. 근데 조건 범위에 셀 범위가 안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고급 필터의 크라이테리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엑셀이 똑같은 범위를 자꾸 사용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만들어요. 너 이 범위 자주 쓰네? 그래 내가 이름 정해가지고 편하게 쓸게.
자기 마음대로 고급 필터, 지금 시트 이름이죠. 고급 필터는 내 시트 이름이고, 그리고 크라이티리어는 엑셀이 알아서 이름을 정의한 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째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 나왔다. 그리고 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되, 좀 전에는 이 복사 위치를 시작 셀만 찍어줬죠. 아무데나 한 곳. 그런데 지금은 틀립니다. 복사 위치를 기존 거 지웠고요. 지역, 직업, 월 수입.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지역, 직업, 월 수입. 이렇게 필드 이름 있는 곳을 범위를 잡아줘야 엑셀이 이것만 표시하라는구나 압니다. 확인. 어때요? 내가 다 모든 필드 다 만들어 놓고 지우고 순서 바꾸고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목록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해가지고 목록 만드는 방법도 있었어요. 근데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잘 보라고 오행이 지금 회색 칠되어 있죠. 저기 내려가니까 여기도 회색 칠되어 있고, 얘들 둘이가 같은 건 아닌데, 아마 이 회색 칠된 것들이 똑같은 게 두 개 있나 봐요. 여기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고. 사실 이거는 좀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나란히 있지 않은데 똑같은 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거 똑같은 거 찾아서 없애는 게 쉽지 않겠죠. 자동으로 없애는 기능입니다. 자, 역시 셀 포인트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두고 데이터 탭 그리고 고급 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중에 중복된 걸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필요하냐면, 자, 요번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 볼게요. 다른 장소에 복사, 그리고 복사 위치 여기 말고 나는 여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아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 추가되는 게 뭐냐면 여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라는 메뉴가 있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그러니까 중복된 거는 표시하지 마 입니다. 확인 해볼게요. 자, H7부터 그리고 H48까지 찍었더니 개수가 몇 개 나옵니까? 여기 보이죠? 화면 아래에 42개. 자, 원래 거는 몇 개인가요? 쉬프트 클릭해 보니까 개수 몇 개예요? 44개죠. 두 개 중복된 게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여기서 또 뭘 하느냐면, 자,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과목명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조금 넓혀 볼게요. C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고법도 있고 자바도 있고 다 어려운 것들이다. 그죠? 컴퓨터 관련한 것. 자, 지금 이렇게 이름이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내가 우리가 요번에 계산하는 과목명 목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과목명만 쭉 뽑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거 필터 중에 내가 원하는 필드만 뽑는 거. 이 중에 똑같은 거 C 프로그래밍 다 날리고 한 개만 남기고 C 프로그래밍 고급도 날리고 한 개만 남기면 뭐가 됩니까? 과목 목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 판매를 한 물건 목록에서 판매를 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판매 물품 목록을 구하고 싶다. 지금처럼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목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오른쪽에 내가 목록을 만들고 싶은 거 필드 이름을 적습니다. 나는 과목명, 그죠? 아니면 상품명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자, 과목명이라고 적고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셀 포인터 두고 여기 두나 결과는 똑같아요. 자, 여기 두고 그리고
고급 필터 갑니다. 어디에? 역시 조건이 없어요. 다른 장수의 복사. 창을 조금 대화상자 옮길게요. 복사 위치를 지우고 어디? 내가 원하는 필드명 여기 과목명만. 자, 뭐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린다면 그렇죠. 과목명만 다 뽑으니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요거를 다시 할게요. 고급 똑같잖아요. 지금 옵션이 복사 위치도 똑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그리고 확인. 그쵸. 자, 기존의 데이터는 다 날아갑니다. 주의사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실제 개설되는 과목 수는 이렇게 9개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기능을 이용해서 목록 만들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다른 시트의 결과를 만드는 방법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왼쪽에 자 시트 이름 봅니다. 다른 시트 결과고요. 왼쪽에 고급 필터에 차주들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이고 나는 다른 시트에다가 결과를 뽑아내서 작업을 하고 싶다 이거죠. 이럴 때 주의사항인데 뭐냐면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뭘 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셀 포인트를 두고 작업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결과를 필터링한 결과를 다른 시트에다가 만들고 싶다면 주의할 게 뭐다? 결과를 표시할 시트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것도 분리된 빈 셀에서 작업을 시작해라.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자, 이게 고급 필터 조건은 아까와 똑같아요. 조금 다르네요. 서울 지역의 전문직이면서 월급 300만 원 이상이면 인 차주만 정보를 표시해 주시오. 다 AND죠. 옆으로니까. 자, 이 정보만 뽑아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뽑아내고 싶다는 거죠. 자, 이때 내가 셀 포인트를 필터 데이터베이스 두면 안 된다 했고 결과는 여기 만들 건데 그냥 심심해서 이런데 두고 작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자, 데이터 탭에 고급 가서 조건 범위 여기죠.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여기. 그리고 확인. 결과 없어요. 그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여기 두고 했나요, 내가? 자, 고급에 가서 보면 목록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셀 포인트를 두니까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분리된 빈 셀에서 작업한다. 이겁니다. 자, 요거 컨트롤 C 눌러서 다 지워버릴게요. 컨트롤 V. 자, 이제 갑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셀, 아무것도 없는 셀에 가서 시작할게요. 데이터 고급. 자, 목록 범위. 얘가 지금 여기 잘못된 곳에 인식하죠. 자, 이거를 범위를 아까 여기 두고 했기 때문에 인식했는 거랑 뭐 여기 둬도 지가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작업을 기억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우고요. 고급 필터에 가서 자, 데이터베이스 할 때 필드명 안 넣으면 절대로 데이터베이스 안 됩니다. A1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서 Shift 클릭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시트 결과에 왔습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 지우고요. 잠깐만요.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조건 범위 잡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 저렇게 3개 할 필요가 없죠. 시작 위치만 클릭 그리고 확인. 왜 안 나오지? 내가 뭐 잘못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고급 필터에 가보니까 자, 내가 여기 좀 전에 지금 보이죠? 목록 범위가 개미가 기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시트 결과 시트 이름이래요. 예, 시트 이름에 여기가 개미 기어가 있잖아요.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왼쪽 시트 고급 필터에 있는 곳인데 여기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좀 전에 내가 지금 다른 시트에 있는 범위를 잡고는 옆에 있는 시트 이름을 곧바로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볼게요. 자, 목록 범위 갑니다. 고급 필터에 가서 자, 뒤에 나와 있으니까 곧바로 뒤로 할게요. 위로 올라가서 Shift 클릭.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목록 범위에 보면 느낌표 보이잖아요. 여기요. 자, 이 느낌표 앞에 뭐가 있냐면 고급 필터라는 탭 이름이 있습니다. 시트 이름.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디를 찍었냐면 다른 시트 결과를 곧바로 클릭해 버렸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개미가 어디서 흘러갑니까? 그렇죠. 다른 시트 결과 여기서 개미가 기어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다시 고급 필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개미가 기어가는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범위를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내가 지금 이 시트 이름이 고급 필터에 되는데 다른 시트 결과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내가 예전에 수업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깜빡했습니다. 자, 고급 필터에서 범위가 제대로 가고 있죠. 그 다음 고급 필터의 지금 여기 대화 상자에 다른 곳을 찍어줍니다. 조건 범위 찍어볼게요. 조건 범위 찍어보니까 개미가 사라졌죠. 그 다음 이제 조건 범위가 틀렸다면 맞다면 그대로 두고요. 틀렸다면 범위 잡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틀렸죠. 지우고 시작 위치 찍고 그리고 확인했더니 딱 한 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고급 필터를 할 때 다른 시트의 결과를 내게 하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같은 곳에서 해서 그냥 결과를 가져가는 게 편하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다면 그 이름 정의된 걸로 곧바로 쓰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트 간의 참조 범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오류는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하고 싶다면 주의사항이 꽤 있다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급 필터가 수식을 이용하는 걸로 할게요. 자, 수식을 이용하는 걸 배우게 되면 지금 배웠던 고급 필터보다도 훨씬 더 이해만 한다면 훨씬 더 쉽고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